현대경제연구원의 김희준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분 선생님 아주 너무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정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화두는 통일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남북관계를 모색하는 가운데 두 분 선생님 다 통일을 준비할 때가 왔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통일 문제를 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최근의 상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북관계를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근거가 된다 그럴까요? 중요한 북한의 그런 의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쟁점이 된 것이 저는 이번에 있었던 서해 교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우연이길 바랍니다만 우연인 것 같지는 않은 것이 대체적인 그런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과 아주 굉장히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대치 국면 속에서 겨우 대화 국면이 열려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실질적인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반드시 북한은 모험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1차 핵위기 때죠. 1차 핵위기 때 클린턴 정부가 들어서서 결국은 북한의 NPT를 탈퇴하고 여러 가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결국 극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의 고위급 회담이 알루치와 강승추 사이의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로 발표된 직후에 그 회담이 열리는 3일 전에 북한이 일본 노도 반도를 향해서 노동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2002년이죠. 부시 정부가 여러 가지 대북 정책을 검토한 끝에 아주 통 큰 대북 정책을 하겠다라는 것을 표방을 하고 켈리 차관보가 평양을 방북하기로 했던 그 직전이었습니다. 7월 초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6월 28일 날인가요? 바로 서해 교전이 일어났죠. 우리 참수리호에 포격을 가해서 우리 많은 장병이 순직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실질적인 대화를 위한 상황에서 우리 보스워스 특사가 평양을 들어서 강속주를 만나기 위한 그런 준비가 되고 있는 발표가 나는 그 과정 속에서 공교롭게도 또 북한이 우리 함정에 대해서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굉장히 북한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가지고 협상의 국면이 마련이 됐는데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모험적인 부사행동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북한 내부에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게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다. 그래서 군부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그래서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그런 불만족을 표현하는 상황 속에서 군부가 그런 것을 독단적으로 했다. 이런 해석들이 사실은 우리 신문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의 강한 원파가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그것은 그 협상을 돕기 위한 하나의 전술이죠. 성동격서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북한 내부에 우리 쪽에 대해서 미국 쪽이나 한국 쪽에 대해서 북한 내부에 지금 군부가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 이 협상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도의 협상에 대해서 빨리 타협을 해주지 않으면은 강경파들에 대해서 온건파를 힘들게 하고 강경파의 특세를 도울 뿐이다라는 인상을 쥐어주게 함으로써 협상을 유리한 위치로 이끌고자 하는 북한 특유의 그런 전술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참 공교롭게도 반복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속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화를 정당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에 강원파가 있고 강동파의 대립 속에서 우리가 몽원파와 협상을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야지만 그 협상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러한 패턴은 남북관계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난 한 20년 우리 민주화가 난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북한이 예외 없이 1, 2년 동안 잘 되는 남북대화를 그대로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아무 대화도 하지 않고 비난을 퍼붓고 그렇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 퍼붓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남한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예를 들자면 통미봉남이라는 그
진보파가 만든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보수 쪽에서 나왔던 비난입니다. 그러면 국내 정치적으로 남북 대화가 없는 것을 국내의 지도자들은 무슨 참 견디기 국내 정치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 대화를 모색하려는 분위기가 섞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은 또 이번에도 통 크게 항상 들이미는 카드가 정상회담 카드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도 정상회담을 썼고,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때 2년 동안 아무것도 햇볕 정책을 그렇게 북한에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상대도 하지 않다가 결국 꺼낸 것이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어떤 의미에서는 김기남 씨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조문사절로 보냈다가 갑자기 특사로 돌변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서 또 한 번 말하자면 정상회담 카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후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의 의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미 협상을 위한 하나의 전술적 차원, 원활에 의한 차원도 있을 거고, 국제 공조를 깨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지난 2년 동안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남북 관계를 일부러 중단시켰는데 이제는 다시 남북 관계를 재개해서 그동안 잘 받고 있던 그 돈을 다시 받는 시스템, 대남으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시스템을 재개하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유화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오늘 과제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통일에 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본교를 때도 이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의 프론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한국 국민들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과연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번째로서는 독일 통일에서 봤듯이 독일 통일의 결과는 흡수 통일이 된 이유는 동독 주민이 선택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북한 주민들이 한국을 택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두 번째 프론트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국제사회가 과연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가 과연 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독일의 통일 경험에서도 그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북한 얘기부터 하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무상으로 한 7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이 지난 몇 년 사이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그렇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북한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북한 경제가 그걸로 되어서 좋아졌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과거에 과거의 전후에 많은 그런 서방의 그런 원조들이 제3세계 국가에 투입이 됐는데 그것이 결국 그 제3세계 경제의 어떤 효과적인 경제 개발로 이어졌던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도 그러한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북한을 지원할 때는 결국은 우리가 지원하는 그 돈들이 북한 경제에 효과적으로 투영이 돼서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으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이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의 차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식량 문제만 하더라도 벌써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체제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만 가서 전혀 우리의 지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는 현상과 같은 시스템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독일의 경우에서도 그랬듯이 북한 주민들이 우리 한국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라코프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북한 주민들이 우리를 매력적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에게 대안으로 비춰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북한의 최고 권력층만 상대로 해왔지 북한 주민들을 상대한 그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권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그러한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유호열 선생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국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정치권만 들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통일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은 자